네. 매일 아침 9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 제 컴퓨터 안에는 AI 컨텐츠 기획팀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은 오늘 아침까지 수집된 유튜브 트렌딩 영상 20 개를 가져오고, 그리고 제 채널의 성과, 그러니까 뭐 조회수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두 데이터를 합쳐서 기획안 8개를 만들고, 그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4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인데요. 아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기획안들을 훑어보고, 오늘은 이걸로 써보자, 이걸로 가자라고 스크립트를 작성해줘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기획안은 80개가 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AI 솔로프로의 랩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 기획을 이렇게 혼자 다 직접 했었는데요. 엑셀에 수집되어 있는 트렌딩 영상 정보하고, 그 다음에 내 채널 성과 데이터, 유튜브 채널 성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고 어떤 기획안을 만들 수 있을지 챗GPT하고 티키타카 대화를 계속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대화를 해도 기획안은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매번 기획안을 만들 때마다 제가 우리 채널의 맥락을 다시 설명을 해야 하고, 지난번에 기획안은 뭐 어땠고, 그래서 업로드한 영상의 성과는 어땠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하죠. AI가 기획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면서 기획자 겸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하창에서 하던 일들을 하나의 유튜브 에이전트로 만들었는데요. 로컬에 설치한 엔티그래비티, VS 코드의 에이전트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엔티그래비티, 혹은 클로드 데스크톱 앱을 깔고 거기에서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직접 코딩은 단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AI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규칙 문서인 MD 파일을 만들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스킬들을 같이 에이전트와 만들었을 뿐인데요. 이제 이 AI 직원들은 매일 아침에 알아서 트렌드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하고 영상을 기획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이자 대하창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든 결과가 제 PC에 파일과 데이터로 남는다는 거죠. 매일 어떤 기획안이 나왔고, 그중에 제가 뭘 선택했고, 실제로 업로드했을 때 성과는 어땠는지가 모두 이 히스토리 파일에 담겨 있고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그걸 학습해서 또 기획안을 더 잘 뽑기 위한 로직도 수정할 수 있고, 글쓰기 스타일을 최종안에 좀 더 가깝게 학습시킬 수도 있겠죠. 즉, 쓰면 쓸수록 자산이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네, 그러면 제 유튜브 에이전트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보이는 게 클로드 MD 파일인데, 제가 이제 엔티그래비티에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엔티그래비티에서 요 클로드 코드를 익스텐션으로 깔아서 작업을 했는데, 요 클로드 코드가 다 문서 작성이라던가 코드 작성이라던가 이런 걸 다 도와줬는데요. 그래서 그 핵심 파일이라고, 원칙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드 MD 파일을 보시면, 얘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작업을 할 때 이 폴더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무조건 읽게 되는 게 이제 클로드 MD 파일이죠. 그래서 클로드 MD 파일에서는 이 클로드 코드가 새로 로딩이 됐을 때,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 뭐고, 어떤 테크 스택을 사용하고, 파일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 유튜브 에이전트 시스템은 제 채널의 성과 데이터하고 트렌드 데이터 뭐 활용해가지고 기획안을 매일매일 작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야 라고 해서, 테크 스택은 데이터 수집은 슈퍼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파이썬3로 요 PI 파일,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고, 뭐 시간 기준은 다 뭐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 자동으로 돌아갈 때 스케줄러는 윈도우의 태스크 스케줄러를 사용을 하고, 에이전트는 주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해. 그리고 N8N의 데이터는 언제 수집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가져온다라는 그 테크스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은 인프라 가져오는 거, 그 다음 5명의 핵심 에이전트,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이 파일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 다음 채널을 성과하는 애널리스트, 그 다음 트렌드를 분석하는 트렌드 헌터, 그리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스트레티지스트, 그 다음에 4개를 고르는 비평가, 그리고 제가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스크립트를 작성해준 작가, 이렇게 5개의 핵심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시스템으로는 매일매일 얘네들이 잘했는지 그거를 셀프 옵티마이저가 보고서를 쓰고, 그 일주일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주간 옵티마이저가 작성되는,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자가 진화 루프가 그렇다. 요런 거 다 스텝 6까지 실행했을 때 관찰해서 잘했는지를 매일매일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일주일치 리포트를 줘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수정하게 되는 내용들은 이 파이프라인에 모두 종합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지침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우리 파일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데, 메모리 구조는 메모리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크립트에는 뭐가 있고, 그런 파일 구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클로드 코드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하면 클로드 코드가 자동으로 매번 읽기 때문에 토큰이 읽는 게 매번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출력물보다는 입력 부분은 토큰 낭비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되게 길게 하면 괜히 쓸데없는 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게 구조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 5명의 에이전트 시스템이 매일매일 돌아가는데, 각각의 이제 지침 파일들을 보면, 살펴볼게요. 맨 처음 이제 애널리스트도 이제 딱 필요한 내용만 적는 거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여기서 어떤 입력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은 이런 절차대로 해. 스텝 1, 2, 3, 4, 5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물 형식까지 정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제 트렌드 헌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를 슈퍼베이스에서 긁어 왔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스텝 1, 2, 3를 얘한테 주는 거고,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결과물, 포맷을 내야 하는지 똑같이 출력물 형식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 에이전트들의 각 개별 지침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수동으로 여기서 클로드 코드한테 오늘 기획안 파이프라인 돌려줘라고 해도 되지만, 이걸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이 파일을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썬 파일,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 파일들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돌아갈 때 이 메모리에는 어떤 게 담겼냐?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러니까 오늘 가져온 데이터, 그리고 오늘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널 인사이트가 오늘의 채널 인사이트는 어떤지, 오늘의 전략가의 드래프트는 어떤지, 오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 오늘 이제 글을 작성할 때 꼭 해야 하는 메모리들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얘가 또 항상 알아야 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다. 이 주요 사항들이 메모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변경했는지를 다 여기 주요 사항에서 다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매일매일 여기서 덮어쓰지 않는 그날의 트렌드 데이터들은 이 리포트의 리플렉션에 매일매일 데이터가 이렇게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최신 데이터는 여기 다 이제 업데이트가 덮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 프로포절 히스토리 4개 기획안만 덮어쓰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사인 형식으로, 리스트 안에 사인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획안 4개, 그다음 이 중에서 제가 고른 게 있다면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어제 기획안 4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히스토리가 사인 형식이고, 제가 어떤 걸 골랐다고 하면 그걸 나중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할 때 요 히스토리하고 채널 성과를 다 동시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자기가 기획을 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올라간 영상이고 성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과 데이터라던가 분석 결과라던가 그다음 글을 쓴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매일매일 이제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 결과물을 잘 했는지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옵티마이저 MD 파일인데, 옵티마이저가 매일매일 얘네들을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면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수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자라고 자동으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 수정하자라고 한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수정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메모리에 있는 체인지 로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어떤 거를 수정하자고 해서 같이 수정한 내용은 다 여기 이렇게 오래된 날짜 순으로 이렇게 밑으로 날짜를 보면 볼수록 어떤 것들을 수정을 했는지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검증 책임을 누구한테 줄 거냐, 그 다음에 urgency score라고 영상이 막 올라올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로직을 반영하면 좋을까를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사실상 좋은 영상이 안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다가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 아니 오류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수정을 했는지, 그 다음 제가 유튜브 기획안 로직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까지 테스트하고 실험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이런 거를 기록하는 건 당연히 클로드 파일에 이렇게 처음에 적혀 있죠. 그래서 항상 체인지 로그가 발생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은 항상 경환님 수정 없이는 수정하지 않고, 수정하게 되면은 이 기록 책임은 에이미 실장이다. 우리 클로드 코드의 실장님 이름이 에이미거든요.
이거 다 그래서 기록을 해라. 이게 다 수정을 하면 무조건 기록을 하게 요 처음에 대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다 남아 있고 이제 어떤 걸 다 기록했는지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제가 요거를 이제 매일 아침에 얘가 작성한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기획안을 선택을 하면 이제 글을 써주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이 4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이제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 포맷이 제가 사람이 읽기 힘든 포맷이라서 클로드 코드한테 오늘 18일 기획안 설명해달라고 할게요. 제 클로드 코드는 좋은 점이 여기 열려있는 파일, 그다음 여기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옴니 에이전트 관련해가지고 뭐 제목은 어떡하고 이게 왜 선정을 했는지, 그다음 루프 엔지니어링, 페이블 5 일주일 금지 현황, 그다음 뭐 이런 영상을 기획하실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거나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작가가 글을 써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쓰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으면 글을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함부로 막 쓸 수가 없는 게 요거 자체의 대화는 전 프로 요금제를 쓰고 있어가지고 요금이 월 $20만 내면은 뭐 사용량 한도 내에서는 따로 요금이 나가지가 않는데 자동 파이프라인을 클로드 API로 호출하는 시스템이어서 이게 하루에 이제 분석을 다 4단계를 하고 글까지 쓰게 되면 $5 이상이 들더라고요. 뭐 $5? 그럼 한 달이면은 한 달 내내 글을 쓴다고 하면은 150달러잖아요. 그럼 15만 한 20만 원 정도인데 이게 API 비용으로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직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낮을 수 있지만 API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아서 딱 원하는 게 있을 때만 글을 써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로컬에서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PC가 잠들어 있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꺼져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동으로 이제 여기서 바로 대화창에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해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기획에 쓰던 시간이 하루에 일주일 중에서 이틀 막 유튜브 뒤지고 제 영상 뒤지고 막 해서 뭘 할지 고민을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와서 10분, 15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선택하면 되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선택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기획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10분, 15분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획안이 4개씩 80개가 넘었고 파이프라인 자체도 로컬이어서 안정성이 떨어졌지만 20번 이상 이제 개선을 했고요. 아까 그 개선한 파이프 체인지 로그 보셨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릴 게 운영 비용이 제가 이게 API로 호출을 해서 아까 매일 자동 파이프라인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API를 모델을 정확하게 4.6으로 안 박아 놓으니까 오퍼스 4.6이 나왔을 때 알아서 오퍼스 4.6이 사용돼 버려서 평상시 나오는 돈보다 훨씬 그때 $20-30 치솟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체가 모델명을 지정을 바로 4.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라이터가 풀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전히 제가 많이 50% 이상 손을 대야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개선해야 될 가장 큰 챌린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2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느낀 점은 한 번에 뚝딱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에러 나면 고쳐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도 개선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라고 생각되는 날도 많더라고요. 빨리빨리 결과물 나오고 그 결과물이라던가 로직이라던가 이런 게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혹시 압니까?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에이전트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제가 쌓은 기획안 스크립트 성과 데이터 바탕으로 성과 한 번에 잘 내는 원하는 기획안이 나올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한 번에 천지처럼 일하는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면서 점차 우리 채널에 맞는 AI 직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유튜브 기획을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이 에이전트의 핵심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반복적인 부분을 AI 직원으로 바꾸는 건데요. 내 일에서 AI 직원을 뒀을 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은 업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AI 직원 3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진단 제출을 하신 분들 중에서 반복 업무가 딱 떨어져서 2주 안에 효과를 눈으로 보기 쉬운 분들을 몇 분 선정해서 제가 1대1 커피 챗을 신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AI에게 넘기면 좋을지, AI 직원에게 넘기면 좋을지, 또 KPI는 뭘로 잡아야 효과를 검증하기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